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은 2일차 피드백을 드리고요. 네이버 블로그 지금 30일 글쓰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블로그 방문자 1000명 만들기. 1000명이 되려면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가 저희 교육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개의 글을 채우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면 볼만한 글들이 있어야 돼요. 볼만한 글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볼만한 글들을 올릴 것이냐. 그 볼만한 글이 많을수록 내 블로그는 최적화가 빨리 돼요. 빨리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최적화 블로그란 무엇이냐? 지금 블로그를 막 오픈을 했어요. 글을 썼어요. 네, 노출이 안 돼요. 상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에 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방문자가 유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상위 글만 가지고 그렇게만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플레이스에서도 들어오고요. 이미지 검색에서도 들어오고요. 구글 검색에서도 들어오고요. 다음 검색에서도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만 조금 잘 잡으면 내가 신생 블로그, 지금 막 블로그를 운영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데서도 검색 키워드만 잘 잡으면 네, 최신 순으로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뭐냐? 그 키워드가 제주 여행, 제주도 여행, 제주 날씨, 제주 가볼 만한 곳, 제주 동쪽 여행지, 그 다음에 뭐 휴에리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키워드는 어떤 류의 키워드예요? 여행에 대한 키워드죠. 맞죠? 나는 맛집 크리에이터예요. 그럼 맛집에 대해서 계속 올려. 오늘은 제주 맛집, 내일은 대전 맛집, 모레는 강남 맛집, 뭐 글피는 역삼 맛집. 난 맛집만 올린다. 그럼 맛집에 대해서 5개, 뭐 10개를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말했잖아요. 플레이스에서 들어오던, 그러면 그때 들어왔던 키워드가 뭐예요? 그때. 그게 바로 주제라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강남역 맛집, 강남역 밭집, 강남역 레스토랑, 제주 레스토랑 가볼 만한 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카테고리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을 쓰니 해당하는 강남 맛집을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3분을 읽고 나갔어. 다음에는 제주 횟집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4분을 읽고 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제주 횟집을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주 횟집이라고 쓴 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정확도가 높고 어떤 글이 가장 신뢰성 있고 어떤 글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제주 횟집으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해당하는 페이지에 많이 머물렀냐. 그걸로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그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카테고리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여행이에요, 육아예요, 맛집이에요, 패션이에요, 뷰티예요.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지속적으로 글을 써주셔야 돼요. 맞죠? 넘어갈게요. 제 블로그는 여행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다양하게. 카테고리도 여행 다양해요. 호주, 뉴질랜드, 제주 뭐 다양해요. 그리고 다 여행이 거의 뭐 5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여행 키워드를 썼을 때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여행 키워드로, 근데 숙소는 그럼 여행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숙소를 썼는데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숙소가. 글을 써보니까 제주 한 달 살기 숙소, 제주 리조트, 제주 풀빌라, 나도 그런 거 노출시키고 싶다고. 맞죠? 그게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노출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신 순위나 저 뒤쪽에는 노출이 돼요. 그러면 숙소 카테고리를 하나를 만드세요. 숙소만 쫙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숙소만
10개가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숙소를 제가 글을 쓰면 다 1위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르치스파엔 풀빌라 리조트, 아르치스파엔 풀빌라 리조트. 이거는 광고 홍보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바로 카테고리 최적화입니다. 즉 어떤 거? 해당하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쓰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이 노출이 되는 거지. 네. 그러지 않고서는 노출이 잘 안 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카테고리에 꾸준히 주제를 잡아서 쓰는 거 중요합니다. 자, 포스트잇 수정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 썼죠. 자기소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컨텐츠예요. 네. 일단 그거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수정이 돼야 될 컨텐츠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네. 봉제공장 소개. 소개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 소개, 상품 소개 이런 것들은 바뀌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상위 노출이랑 상관이 없어요. 계속 수정을 하세요. 네. 상위 노출을 내가 앞으로 수정 버튼을 계속적으로 눌러서 수정을 해야 될 컨텐츠다라고 한다면 굳이 노출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노출이 안 됩니다.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해야 되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글을 쓸 때는 필수 컨텐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할 거야.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이웃들 보라고 쓰는 거. 이웃들. 키워드 잘 안 잡아요. 유입 안 돼요. 이웃들 보라고 쓰는 거. 이웃들이에요. 세 번째. 교육생들 봐야 돼요. 교육생들. 교육생들 보라고 쓰는데 키워드를 너무 잡으면 글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 막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 키워드를 잘 잡지 않아요. 네 번째. 작정을 하고 상위 노출 시키는 포스팅이 있어요. 이거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글을 써요. 글을 써요. 네. 2시간 있다면 확인을 해봐요. 이 글이 지금 몇 위에 있는지. 몇 위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처음에는 뒤에 있어요. 글들이 뒤에 있어요.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네. 그러면 기다려요. 그러면 저는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서서히 떠요. 그런데 이거는 PC로 봤을 때 뭐 5페이지 안에도 못 뜨는 거야. 뭐 4페이지 안에도 없어. 그러면 글을 수정해서 추가를 해요. 제목을 좀 다시 바꾼다거나 그 해당하는 거에서 본문을 다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 새롭게 기획해서 다시 발행을 해요. 그랬을 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출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돼요. 자, 4, 5일이 지났는데 1페이지에 떴어. 이미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글이 다시 떨어져요. 네, 글이 다시 리셋이 돼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위 노출된 글이 떨어져요. 즉, 작정을 하고 글을 쓴 것들은 틈틈이 검색을 해보시고요. 떨어지면 다시 올리세요. 다시 새롭게 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상위 노출, 나는 무조건 30개는 상위 노출이 돼야 돼. 그 30개만큼은 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지만 체험단의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할 수 없는 글들도 있어요. 그러면 체험단을 모집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글에 좀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글들이 좀 올라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30개의 키워드는 잡고 간다. 이거는 무조건 상위 노출시켜야 된다. 떨어지면 새롭게 변형해서 또 올리고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유사 이미지 알려드릴게요. 유사 이미지는요. 어디 있는 거 글 갖다가 쓰는 거예요. 네, 어디 있는 거 글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하나만 글만 보고 갈게요. 지금 글을 보면은요. 통계 볼게요. 지금 1월 18일 날 10,000명이 지금 봤어요. 1월 18일 날 올린 거죠. 지금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요. 글을 한번 볼게요.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이 2-3장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사진을
두세 장도 다 썼던 사진이에요. 그 전에 썼거나 어딘가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다 그 전에 블로그에 올라갔던 글들이고요. 이거 캡처죠, 캡처. 자, 이거 캡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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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캡처예요. 캡처. 자, 사진을 중간에 못 쓸 때는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치시고요. 세 줄, 한 줄 띄어쓰기, 네 줄, 한 줄 띄어쓰기, 세 줄, 한 줄 띄어쓰기. 요렇게 하실래요? 요렇게. 네, 요렇게 하시면 가독성이 있죠. 자, 이거 지금 칸바에서 이미지 계속 이거 홈페이지 올라가는 다른 블로그도 지금 올라가 있는 모든 글들이에요. 사진 한 장, 한 줄 썼죠. 사진 3장 이어붙이기 한 거예요. 이어붙이기. 이건 한 뭐 사진 10번도 더 썼어요. 자, 3줄. 자, 요렇게 있죠. 요렇게 지금 사진 한 장에 보이잖아요. 자, 요 글들을 본문에 넣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목이랑 요 내용이랑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제목이랑 내용이랑 일치가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목으로 문서로 넣지 않았고요. 이미지에 넣은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어붙이게 한 겁니다. 그럼 출처를 어떻게 남겼냐? 제 사진 아니에요. 출처 공식 홈페이지. 여기 공식 홈페이지라는 거예요. 출처 공식 홈페이지. 지금 이미지에 다 출처 남겨져 있죠? 플레이스. 네, 플레이스로 이렇게 달았죠. 그쵸? 지도. 그럼 사람들 지도 볼 거예요. 계속. 왜? 어디냐,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보겠죠. 자, 유채꽃. 자, 사진 하나, 요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 요렇게. 사진 한 장, 5줄. 지도. 사진 한 장, 3-4줄. 지도. 왜 그러냐면, 상위 노출된 것들을 한번 그 페이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일괄적이에요. 그런 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그런 글들을 노출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자, 정보성이잖아요. 자, 지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인을 넣었다거나 2줄 띄어쓰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리조트 추천이래요. 그럼 여기 가겠죠? 이미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올린 사진 똑같잖아요. 올린 사진 똑같아요. 자, 네, 바로 여러분들 사진은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그게 1순위예요. 네, 그게 일단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으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서 대행사들이 꽉 잡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맛집, 카페 이런 것들 있죠. 숙소, 그 다음에 스냅 사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거는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웨딩 뭐 이런 부분들, 웨딩 사진, 웨딩 스냅 이런 거는 무조건 DSLR로 찍어야 되고 보정까지 싹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는 아예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최저가 블로그에만 해당하는 카테고리 최저가를 말해요. 거기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글을 쓸 거냐. 그런데 나는 그런 거에서 막 걔네들하고 경쟁하려고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즉 뭐냐면 나와 문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예요.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 저는 여행이잖아요. 여행인데도 제가 그냥 캡처해서 찍어요. 그러면 나는 왜 노출이 돼? 저는 이미 지수가 너무너무 높아요. 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진을 캡처해서 써도 돼요. 왜? 저는 이미 지수가 높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지수가 지금 높지 않아요. 지수를 이제부터 높여야 돼요. 이제부터 지수를 높여야 되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사진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직접 찍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직접 찍은 거랑 캡처본 있죠? 캡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진을 이어붙이게 하세요. 그 전에 썼던 사진이에요. 예, 괜찮아요. 이어붙이게 하시면 돼요. 그 전에 썼던 사진들은 이어붙이게 하면 새 사진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사진 쓰지 마세요. 네이버 사진. 네. 그리고 출처 남겨서 어딘가에 그냥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이미지 세탁하셔야 돼요. 이미지 세탁. 이미지 세탁하는 방법 포토스케이프로 알려드렸죠? 왜냐? 미셸린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타트가 달라요. 지수가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미셸님이랑 나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써볼까? 도메인이 알려주는? 똑같이 쓰면 제 거 똑같이 쓰면요. 여러분들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단 상위에
상에만 안 뜰 뿐이에요. 그런데 유입은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유입이 상당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검색하는 시즌 키워드잖아요. 그럼 유입된 키워드가 뭐냐? 유입된 키워드가 2월 유채꽃이야. 그러면 2월 유채꽃으로 유입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페이지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2월 유채꽃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문서가 계속적으로 위에 뜬다는 거죠. 위에. 네, 그게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상위 노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 설정하는 방법 볼게요. 행복탐험과 해피삼남. 클릭하고 싶지 않죠? 조금 더 매력적으로 우리는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나의 브랜드를 업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주 입도 3년차 그 앞에 대기업 퇴사 후 제주 입도 3년차 행복 탐험가 해피 삼남을 소개합니다요. 그러면 아니면 제주 입도 3년차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 그러면 이 글은 어떤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살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글을 정독해서 볼 거예요. 즉, 내 글을 봐야 되는 타겟이 누구냐? 그럼 육아, 직장, 저는 부동산 투자 6년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이에요. 저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엔잡러 누구예요? 그 타겟이 누구예요? 보는 사람, 이걸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제목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글은 너무너무 좋아요. 글을 정말 되게 좋아요. 그런데, 글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글만. 이 사람을 잘 알면은 글을 끝까지 보는데요. 일단 글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래요. 글이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입 부분 있죠. 네. 30% 거기를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요. 좀 재밌는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사진들을 사진 한 장, 2줄에서 3줄 보이게. 사진 한 장, 2줄에서 3줄 보이게 하면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인을 넣다거나 아니면 줄 띄어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어의 밑줄을 그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 댓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무조건 5개 유지. 댓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지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지수에. 만약에 제주 여행을 검색을 했을 때 이 댓글을 딱 달고 나간 사람은 제주 여행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위 노출이 돼요. 제가 아까 2주 만에 10,000명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네, 댓글을 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댓글을. 가장 중요한 댓글은 뭐예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글을 본 사람이 댓글 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게 가장 좋아요. 상위 노출에는 그 다음에 2번째 이웃들이 댓글 달아줘야 돼. 이웃 맺은 사람들이요. 이웃 맺은 사람들. 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댓글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댓글 달 때 알려드릴게요. 쭉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 비공개 댓글 하나 딱 달고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블로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도 와가지고 댓글 달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아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댓글 5개 유지. 그 해당하는 댓글에 답글까지 달아줄 거야. 답글을 좀 길게 달아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체류 시간이 또 늘어나고요. 답글 보려고 그 사람이 또 와요. 그러면 이웃이 다시 한번 방문하죠. 그러면 지수가 팍팍 늘어납니다. 내 블로그 자체의 지수가 높아지면요. 내 블로그에 전체적으로 쓴 글들이 노출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랑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런 로직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직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사님이에요. 강사님은요. 보통 강사의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아쌤 이런 거죠. 네, 뭐 행복한 정아쌤. 그럼 우리가 정아쌤 이렇게 부르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정할 때는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쉽게 불러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저는 안 부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안 부르는 분들 닉네임을 영어로 작성한 경우.
그러니까 이름으로 쓰기 되게 애매한 경우. 뭐 블랙홀. 근데 블랙홀이 안 불러요. 블랙홀. 네, 이런 것들 안 불러. 삐삐빵빵. 삐삐빵빵이야, 닉네임이. 어머, 삐삐빵빵님 이렇게 안 불러요. 왜냐하면 부르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내 실명으로 누구 쌤을 붙인다거나 뭐 닉네임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매력덩어리 오프라인에서 안 부를 것 같아요. 매력덩어리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지금? 프로필 사진이 없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닉네임을 정할 때는 부를 수 있는 것들로 닉네임을 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서요. 지도, 위치, 영업시간,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 팩스 번호, 뭐 상호명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나랑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미지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는 칸바나 미리 캔버스, 네,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미지로 한번 그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어 보시고 제가 한번 요거에 관련된 한번 템플릿 한번 찾아서 링크로 드려 볼게요. 그러면 템플릿을 드리면 거기에서 텍스트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공간 버튼 없습니다. 네, 헬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헬렌이야. 뭐뭐 하는 헬렌. 뭐뭐 하는 헬렌. 예, 예.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봉제공장 헬렌을 소개합니다. 아니면 어디에 위치한 제가 봉제공장을 잘 몰라서 어디에 위치한 뭐 몇 년을 운영한 어디에 위치한 봉제공장 대표 헬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헬렌님은 봉제공장에 관한 스토리만 써주시는 게 좋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밀면 약콩이에요. 나는 밀면 약콩을 먹는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이런 밀면 약콩 맞죠? 밀면? 을 만든 사람의 스토리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 스토리랑 달라요. 음식에 대한 것만 적어주세요. 다른 거 다 빼세요. 우리가 엄마들 모임 했을 때 가서 자기소개하는 거 다르고요. 자, 우리 블로거들한테 하는 자기소개 다르고요. 저는 부동산 모임 했을 때 가서 자기소개 달라요. 부동산 모임 했을 때 자기소개는요. 부동산 투자했던 경험만 쫙 얘기를 해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거기는 부동산 모임이기 때문에. 온라인도 똑같대요. 내가 밀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밀키트를 만든 미셸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식품영양학과를 갔고요. 어디에서 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상품이 나왔어요. 딱 밀키트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나한테 운영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나에게 옷을 맡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만 봐야 될 거야. 그럼 육아 얘기 필요 없습니다. 육아 관심 없어요. 해외 생활 관심 없습니다. 그 전에 직장 생활 관심 없어요. 어떤 내용? 네, 봉제공장 사업 스토리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진 이렇게 안 돼요. 네, 요거 피드백 아마 들어주세요. 1일차 거 피드백 들어주시면 사진 이렇게 안 되고 사진 한 장, 4줄, 사진 한 장, 4줄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프로필 이미지 없습니다. 자, 세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뭐 세라, 뭐뭐.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야 되는 거죠. 네, 2년차 육아맘 이런 거죠. 15년차 직장맘인 엔잡너 세라에 대해서 세라 자기소개, 세라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네, 제목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넣어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30일 글쓰기 프로젝트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그럼 카테고리 명을 뭘로 집어넣으실래요? 네, 어떤 거 집어넣으실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소개 있죠. 그냥 소개라고 하세요. 블로거 주인장의 이야기. 그냥 블로거 주인장의 이야기. 네, 블로그 주인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네, 그냥 30일 글쓰기 프로젝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잖아요. 자, 요렇게 요거 안 되고 그럼 세라의 일상 기록들 그러니까 일상을 말고요. 뭔가가 주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네, 주제. 그럼 주제는 뭐냐 도대체. 네, 주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프로필이에요. 보세요. 녹두를 좋아하는 녹디 제주, 독재 펜션, 감성 숙소, 스테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와 뭔가 지금 연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책을 보기를 누르거든요. 전책을 보기. 그래서 전책을 보기를 누르게끔 하기 위해서
내 글을 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지금 주제 굉장히 잘 정하셨어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숙소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입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겠죠? 이 글을 보고 싶을 거, 이 블로그에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돈 버는 얘기가 계속 올라간다거나 나의 호주살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글의 비중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쵸? 제주 입도 이야기가 궁금해요. 요거만 봤을 때는, 그쵸? 이 사람 왜 숙소 사업을 하고 싶을까? 건축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 왜 건축을 뭘 알아볼까? 건축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할까? 그런 것들을 일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일상으로, 그쵸? 제주 원룸 건축할까? 매입할까?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 건축, 제주 원룸 건축, 제주 뭐 건물 매입 이런 키워드로 들어오겠죠. 그쵸? 내가 그 제목에 그런 것들을 썼다면 그런 게 우리는 바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 버튼이 없습니다. 공감 버튼. 네, 공감 버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가독성 있게끔. 네, 글 쓰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가독성 있게끔. 자, 교과서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노마드로 뽐내며 폼나게 살자. 랄랄라 소개. 나도 디지털 노마드인데. 클릭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가 뭐야? 나 몰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잘 클릭을 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조금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몇 세를 뭐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 그럼 디지털 노마드 중에서 나이가 조금 있는 늦둥이를 키우는 이렇게 엄마들이 아마 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글에 반응을 하죠.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두 딸 엄마이고 그럼 이제 폐암 환자지만 그럼 폐암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갈 거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가 되고 싶은 네, 꿈 많은 여자랍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초반에는 아까 녹빙님 같은 스타일 있죠. 이런 거. 이런 주제로 내가 글을 쓸 거라는 거를 그냥 키워드만 뽑아보세요. 네, 키워드만. 이게 블로그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키워드만. 그러면 이제 뭐 강릉에서 뭐 숙소 운영하시잖아요. 뭐 강릉 숙소. 그 다음에 이제 폐암 환자인데 그러면 완치하신 거 아닐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릉에서 숙소를 운영을 하는데 암 환자들이 그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 아니에요? 네. 그럼 보통 이런 숙소를 아마 그 환자들이 이용을 하는 타겟이 더 많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타겟이 많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숙소 운영할 때 이런 거예요. 저는 숙소를 운영해요. 이게 아니라 가족 중심의 숙소, 미쉐 숙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족들만 쫙 와요. 신혼여행, 독채, 애견 요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요런 주제 키워드, 타겟 키워드. 네, 그러면 이제 이 숙소가 나는 환자 타겟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맞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기는 되게 너무 폭이 좁는데. 그리고 숙소를 선택을 할 때는요. 어떤 거냐면 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지 그 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쟁력이나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그 유방암 3기 분이 교육을 들으셨는데 그분이 밀키트 런칭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니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대요. 그거는 또 다르죠. 왜 음식은요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요 사업주의 마인드거든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왠지 이거를 먹으면 네 건강해질 것 같은 암이 좀 완치가 될 것 같은 이런 음식인데 숙소는 그렇지 않아요. 숙소는 숙소에 대한 경쟁력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면 내가 환자들을 위한 최적화의 그런 상품부터 시작해서 다 세팅을 해놓을 것이냐? 그러면 또 모를까? 또 인근에 병원이 있고 이러면 모를까?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 개인적인 것과 숙소랑 같이 홍보를 하고 싶다면 블로그를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숙소를 운영을 할 때는 그냥 여행객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 그냥 1주 살기, 2주 살기 좀 쉬러 오는 사람들을 그냥 타겟팅이에요. 네, 그게 숙소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블로그에 사진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사진을 올려야 되는 이유. 빨리 친해져요. 네,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내 블로그에 나를 노출을 시켜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출을 시키세요. 노출을 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거는 개인의 그런 그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단 내 얼굴을 노출을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길가에 갔을 때 백종원이 자기 얼굴 크게 박아서 간판 딱 했잖아.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하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어. 근데 내 얼굴이 나와. 가서 진짜 먹은 거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사람 사진은 절대 안 나와요. 어머, 뭐야, 얘 사진만 받아서 올린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나온 사람이 숙소를 리뷰를 했는데, 믿을만해. 왜? 자기 얼굴 나왔거든. 진짜 갔다 왔네? 하나 인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네, 일단은 오픈을 해주시면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선택할 사항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녹음해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길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